안녕하세요. 14주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업용 로봇 아크용적의 기초 이렇게 되는데요. 음, 왜 로봇을 하는데 왜 아크용적을 아크용적의 기초를 배워야 하는지 음,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이거는 로봇 하나만 가지고 아무것도 솔직히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30년이 좀 됐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역할을 주로 했냐면은요, 어, 좀 현대자동차, 해오자동차, 그때는 르노 삼성은 없었죠. 30년 전에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쌍용 일부 있었고요. 예,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이후로 이제 르노선정도 생겨났고요. 네, 그쪽에서 했었던 게 주로 뭐였냐면 아크 용접하고 스포트 용접하고 조립이었었어요. 근데 조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핸들링으로 많이 변화가 됐지만요. 이때 메인 역할은 아크 용접이었어요. 그래서 로봇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워낙 가격도 비쌌고요. 음, 그때 3천만 원, 지금도 3천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그 로봇을 만드는데 투자 비용이 많았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비싼 거죠. 그때 당시는 비쌌고요. 그래서 그 로봇이 이제 로봇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뭐냐? 자동차지요. 자동차. 지금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이죠. 또 웨이퍼죠. 거기에 로봇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30여 년 전에는 현대자동차, 기아차나 그런 데서 아쿠용접을 로봇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로봇은 아는데 아쿠용접을 모른다. 그러면은 솔직히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로봇도 알면서 아쿠용접에 대해서 기초를 알아야만이 고객하고 서로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자, 그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 로봇을 하기 위한 기초를 어, 얘기를 좀 할게요. 이 로봇의 기초는 여러분들이 이 로봇을 가지고 로봇의 프로그램 펜던트, 거기에서 전부 다 조작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조작도 안 되고요.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어,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차례가 이렇게 많은데요. 자, 이거 보면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근데 이 차례는 요 챕터가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훑어보면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거예요. 자, 우선 아크 발생의 원리예요. 원리. 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합치면 어떻게 되죠? 쇼트 된다 그러죠? 자, 단락된다 그러죠? 예.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본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아크 기둥이 발생을 해요. 예. 아크 전압, 아크 길이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티그 용접의 한 예인데요. 티그 용접 우선 태양 같은 경우는 16,600만 도 C의 온도가 되고 표면 온도는
6,000도씨, 그다음에 4,000도씨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텅스텐 정극봉인데요. 이게 이제 겉에 나오는 게 한 10,000도씨, 13,000도씨, 15,000도씨, 16,000도씨 상당히 순간적으로 고열이 발생을 시키는 티그 용접 텅스텐 정극봉입니다. 그다음에 아크빛 에너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CO2, 알곤, CO2 100%, 알곤 80에 CO2 20에 알곤 100%. 자, 요거는 뭐냐면 실드가스에 의해 아크 발생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얘기죠. 아크빛 에너지에 대해서. 자, 적외선력, 가시력, 자외선력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적외선, 어, 가시선, 그다음에 자외선 되는데요. 파동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많다. 빛 에너지가 크다. 아, 빛의 파장, 빛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아크음의 발생, 그리고 단락 용접이고, 펄트 용접이고, 자, 이게 아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용접을 하면 실드가스 중에 아크가 발생합니다. 용접 전류는 아래 그림과 같이 변동을 합니다. 단락 아크, 단락 아크, 단락 아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단락 아크, 단락 아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접 전류나 실드가스에 의해 소리의 강약이 있지만 단독 영역 단락 이동 영역에서 규칙적인 안정한 단락이 라면 어, 그 용접하는 소리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음에 자, 용접법의 종류 은근히 좀 많지요. 자, 뭐 융접입니다. 융접, 납땜, 압점 그나고요. 이 용접에 있어서는 이제 뭐 메이브 용접, COT 용접, 티그 용접, 레이저 용접, 전자빔 용접, 가스 용접, 일렉트로 슬래브 용접 등이 있어요. 자, 납땜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디오 키트 같은 경우로 만들어 봐야 돼. 그때 납땜을 좀 했었죠. 이제 압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마찰 용접이라든지 저항 용접, 그러니까 스포트 용접을 보시면 돼요. 용접법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다음에 아크 실드, 아크 용접의 개요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좀 이제 살펴보시면 돼요. 직류 용접기라는 게 있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물론 교류 용접기도 있지만 로봇에 사용되는 자동차 용접에 들어가는 거는 한 99%한 직류 용접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밑에가 이제 여기 모재라고 하죠. 모재. 즉, 용접 대상물이죠. 용접 대상물.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모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하나가 있고, 요게 뭐냐면 요게 노즐이에요. 노즐, 요거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팁이에요, 팁. 전극 팁이죠. 컨택트 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극 팁 가운데로 이렇게 뭐 와이어가 왔다 갔다 하죠. 와이어가 이게 뭐냐면 통극 롤러의 저기죠 용접 와이어예요. 용접 와이어. 그다음에 여기 롤러 같은 거 두 개 있죠. 요게 이 롤러로 요게 송구 피저라고 하는데요. 어 요걸로 해서 이 와이어를 밀어줘가지고 이 모재하고 이 와이어하고 그거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모재는 마이너스 쪽이에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는 플러스 쪽이에요. 자, 이거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 로즈를 누가 갖고 있느냐? 로봇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용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미터 연습을 하다가 보면 분량도 많이 나고, 뭐, 전달에 과음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정도가 발생이 되면, 그 다음날, 뭐, 출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힘들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못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 대신에 로봇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한 이점이 나오냐면, 어떠한 장점이 나오냐면, 한번 용접 셋업을, 품질을 잡아놓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로봇은 시킨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 품질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연봉 올려주세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지요. 전기값하고 그리스만 잘 보충해주면, 교환이나 보충해주면, 로봇은 문제없이 잘 사용하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연봉, 그다음에 로봇의 투자비, 자 로봇을 적용하게 되면은 한 2년이면 본전 다 뽑습니다. 투자비 뽑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제조업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는 로봇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용할 엔지니어가 없다는 거죠. 없는 건 아니고 부족한 거죠. 음, 자, 이게 기본적인 그 아크론적의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드 가스가 있는데요. 아크용 선반에서 보면 여기에 실드 가스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실드 가스가 없으면 이 모델을 녹일 수가 없어요. 와이어 실드 가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실드 가스의 역할, 자, 실드가스는 주로 탄산가스, 알곤, 산소, 헬륨, 수소의 혼합을 아크점을 향해서 방류하고 대기를 차단해서 브로홀 발생을 막아 건전한 용접 금속을 확보한다는 게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재가 있으면 오른쪽 거 왼쪽 거 이렇게 서로 맞대서 여기 용접을 하게 되면 용접을 한 그 톡에는 이렇게 브로홀이 발생을 합니다. 자, 브로울의 원인, CO2는 기체로 발생하기 때문에 응고 과정에서 이 속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CO2는. 그래서 탄산가스의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CO2, 자, 실드가스가 CO2죠. CO2는 어떻게 되냐면 CO하고 산소하고 해리가 되죠. 그 다음에 철과 산소거든요. 철은 뭐냐면 모재가 되는 거죠. 산소, 자, 일산화탄소하고 산소가 해리가 되면 이 삼선은 철과 용융광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철 FeO, 그 다음에 탄소 FeCO, 강철에 포함하고 있는 철과 C가 탄소가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가 나타나면 그 아크가 발생이 될 용융이 되면 슬랙으로서 비드 패널의 부상이 됩니다. 슬랙이라고 하는 건 SiO2. 자, 주석 SI, 실리콘, 그러니까 석영이고, 유리죠. 한마디로, 모래알이죠. 네, 망각, 티탄. 자, 와이어에는 탄소와의 친화력이 강한 SI, MN, PI의 적당한 탈산제, 산소를 제거시키는 함유되어 있습니다. 탈산제가 너무 많으면 인장력이 높아져서 유리처럼 단단해지지만 깨지기 쉬운 성질로 변하게 된다. 자, 그게 이제 그 비교 표면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뭐 너무 많거나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적정량이 있어도 이, 이 스랙으로 조금씩 발생하게 됩니다. 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용접 시스템의 교요와 멍칭, 자, 요게 하나의 그 표준화된 그 로봇 용접 시스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좀 보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요 로봇 본체, 매니플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 그다음에 용접 파워 소스가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가스가 있고요. 탄산가스가 되든 혼합가스가 되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와이어가 되고요. 여기도 안 보던 게 나오죠? 포지셔너가 나옵니다. 이 포지셔너는 뭐냐면, 앞으로 용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어,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세.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축자리거든요. 자, 이렇게 병동축이고 회전축 두 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시스템은 로봇 6개 축하고 포지셔너에서 8개 축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한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용접은 토치 쪽에 플러스 지그 쪽, 자, 포지셔너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 전원에서 파워 케이블 플러스가 하나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하나 나오고요. 도시적으로 나오고요. 또 하나 마이너스 케이블은 직접 포지셔너로 가서 포지셔너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크를 발생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스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로봇 기내 케이블 통해서 이쪽 토치 케이블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 토치 케이블 통해서 이 토치 쪽으로 가스를 분산시켜서 방류해서 대기 중의 공기를 차단하는 거예요.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급장치, 롤라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롤라 사이로 집어넣어서 그 롤라를 구동시켜서 와이어를 토치적으로 해서 어, 공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로봇 컨트롤러하고 이, 이 로봇 컨트롤러하고 이 용접 파워 소스는 이 랜 케이블로 서로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를. 그 다음에 이 성급 모터는 이 용접 파워 소스에서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기능을 통해서 여기 구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컨트롤러는 로봇 컨트롤러지만 이 용접 송급 장치는 파워 소스가 컨트롤러의 지령에 의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툴 캘리브레이션,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요. 어, 이 TC1, 이 T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툴 센터링 1, 2, 3, 4, 5. 자, 와이어 돌출 길이 15mm. 즉, 와이어 돌출 길이 15mm를 만들어 놓고, 제어점, 아주 빼쭉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5포인트를 등록을 해 놓으면, 보관이라든지, 에, 로봇 티칭 프로그램 짤 때 엄청나게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 하나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풀 캘리브레이션. 즉,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직선 보관이라든지, 보관 등의 보관 동작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 바르게 또는 쉽게 하기 위해서 토치 치수 정보를 정확하게 교시 등록하고 지어점의 위치를 정의한다. 지어점의 정의를 정의한다. 지어점의 교시 포인트는 R축, B축, T축을 크게 움직인 자세로 TC1부터 TC8까지 위치를 교시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2학기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전부 다 요 행위를 할 거예요. 지금은 비대면 교육이라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체크포인트 작성인데요. 자,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티칭 작업에서 토치를 부딪혀서 토치가 변형되었을 경우나
토치, 아니, 워크 세트의 지그의 위치가 어긋남을 하기 위해 표시를 한다. 즉, 여기가 이제 그 지그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로봇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로봇이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지그 플레이트에는 그 펀치 구멍을 한번 내는 거야. 아주 날카롭게. 그 다음에 터치 세 자세 이상을 이렇게 등록을 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용 팁 또는 와이어 길이 15mm를 일정하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안 되면 체크포인트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요걸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또는 로봇 본체 X축 아래쪽에 그거는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펀치를 찍어서 거기에 등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여기 이제 체크포인트 작동입니다. 용접기 스위치의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은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하고 인터페이스하는 용접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2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의 때 봬요.